벨로스터 N입니다. 아마 가장 재미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는 고성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좀 인색했다라고 하면 벨로스터 N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좀 감을 잡은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보여지는 어떤 독특한 이미지라든가 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퍼포먼스 패키지,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패키지인데 퍼포먼스 패키지를 다 적용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 4기통 2.0 T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참고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량으로 275마력까지 발휘를 한다고 하네요. 앞쪽의 그릴도 상당히 과감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 역시도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나 아니면은 외관의 멋스러운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프론트 스커트를 보시면 지금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낌없이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노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 야간에는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야간 조형만 있고요. 헤드램프를 한번 켜보면 지금처럼 광원이 폭이 일정하게 뻗어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색보다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살짝 도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상향등을 켜게 되면 할로겐 타입의 헤드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향등은 LED 타입의 프로젝션이고요. 상향등은 할로겐 타입의 일반 벌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딱 켜게 되면 급격하게 앞쪽이 좀 노르스름해지는 느낌,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보이실 것 같아요. 내려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접적으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편이고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광원의 폭이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DRL도 LED 타입이고 지금 전조등, 하향등은 LED 타입이 적용이 되고 상향등은 일반 할로겐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야간에 점등을 했을 때, 비상등까지 켰을 때의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바디라인 한번 살펴보시고요. 방향지시등은 앞쪽에는 지금 일반 벌브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LED 타입으로 길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쪽으로 와보면 역시 벌브 타입이고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야간의 모습입니다. 하단을 보시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벨로스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앙증맞고 악동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무척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i30N과 함께 N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알리는데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소비자분들도 페이스리프트이기는 한데 어쨌든 앞뒤의 변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컬러도 하늘색인데 사실 저 색깔이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컬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스럽게 그리고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컬러로 여전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차량입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캘리퍼에 N 로고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건메탈 타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19인치 알로이 휠과 피렐리 P0 타이어, 타이어 사이즈는 235, 35, 19고요.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N코너 카빙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이 LS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능동 가변 배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엔진 출력도 275마력으로 조금 튠이 돼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벨로스터 N의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한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관을 보시더라도 카본으로 아웃사이드 미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러가 카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플레이트 자체도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검은색으로 쭉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휠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19인치고요. 그리고 스포일러도 조금 악동 같은 이미지, 악마의 뿔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 와서도 공격적인 성향, 고성능을 추구하고 있는 차량임을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스포일러가 그렇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 디퓨저의 마무리 역시 카본으로 깔끔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타입의 대구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머플러 사운드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테일램프도 참 독특하면서도 조금 악동스러운 이미지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단부가 조금 넓은 느낌이 들고요. 위로 약간 좁아지는, 어떻게 보면 살짝 SUV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안정적인 마른 목골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벨로스터 N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텔게이트는 요 위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오픈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지만 안쪽에 의외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관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측면에 보시면 LED는 아니고 조명이 한쪽에만 운전석 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들어보면은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고요. 스티로폼 소재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다 꽉 채워주면서도 또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다 보니까 요런데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시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텔게이트에 손잡이가 있어서 열고 닫을 때 조금 더 편안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코나라든가 다른 차량들에서 봤던 형태랑 똑같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M 배지가 새겨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안쪽을 보시기 전에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도 스마트 키 버튼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 타입이에요.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느낌은 앞좌석에서는 공간에서의 여유도 굉장히 있는 편이고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뒷좌석 공간, 특히 헤드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이 타기에 이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 벨트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쿠페형 차량들을 보면 벨트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현대자동차가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붉은색을 보통 스포티한 차량들에 많이 쓰는데 바디 컬러하고 똑같이 하늘색을 선택을 한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이는 김에 이 차량이 N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N 퍼포먼스라고 써 있고 매트에도 이렇게 N 퍼포먼스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어가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지금 오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벨로스터는 이 프레임리스가 아니고 프레임이 있는 타입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맵포켓은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각도 같은 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주유구는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기면 되고요. 시트는 등받이는 지금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안장 부분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조절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반자동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 받침은 4웨이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트는 안장도 편하고요. 등받이, 특히 이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두툼하게 잘 돼 있어서 과격한 드라이빙에서도 몸을 잘 지지해 주는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쿠션이 조금만,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N이라고 음각이 돼 있는데 저거를 좀 스티치를 넣어주거나 컬러를 달리 가져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페달은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무랑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풋레스트는 크기나 그러니까 길이라든가 넓이가 적절하기 때문에 발을 편안하게 둘 수가 있었고요. 본닛은 여기서 레버를 잡아당기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위치는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은 지금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백 부분이 살짝 작고 여기에 조금 입체감을 두고 있어서 뭔가 좀 과격한 드라이빙,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선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스포츠카 매니아 또는 스포츠 드라이빙 매니아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핸들이죠. 클러스터는 가운데 정보 표시창은 디지털 타입이고요. 양쪽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6시 방향에서 틀어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히 보시면 클러스터당 최고 속도는 300km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하고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눌러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은 지금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화면에서도 변화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스티어링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BMW에 N 버튼이 있다면 벨로스터 N에는 N 버튼이 있습니다. N 버튼을 누르면 N 모드랑 커스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커스텀은 운전자가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할 수 있고 N 버튼은 기본적으로 N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스티어링 아래쪽에도 이렇게 N 배지가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정전 터치 방식으로 기본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 동작했을 때의 반응 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내비라든가 기존의 맵은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좀 깔끔하게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은 참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 집약적으로 딱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버튼 타입하고 다이얼 방식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인포테인먼트 구성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쪽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공조장치도 역시 로터리 방식의 스위치하고 푸시 타입 버튼들 갖춰주고 있는데요. 오토 모드는 그냥 단순하게 딱 터치만 한번 푸시만 한번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USB 포트, 옥스 단자, USB 충전 단자까지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여기에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수동 6단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할 수 있고 달리는 차지만 열선하고 통풍, 국내 아마 그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 스티어링의 열선, 이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되는군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수석도 열선하고 통풍 둘 다 가능하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지금 수동 방식이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앞쪽이 조금 더 높이가 있어서 큰 음료 같은 것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높이 적당하고 이게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길이도 조금 조절이 됐으면 조금 더 실용적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쪽에 공간은 좋은 편이에요. 각도는 슬라이딩만 됐으면 아쉬운 점은 없을 것 같고 조명 같은 것들도 조금 챙겨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무리 참 잘 돼 있어요. 요즘 현대자동차 보면은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조수석의 수납 공간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넓은 공간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운전석 쪽에는 없고요. 조수석에만 이렇게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 이렇게 열는 방식이고요. 진입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앉게 되면은 이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타고 이동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또 바닥 공간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발 공간은요. 그리고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팔걸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 분할돼서 시트백이 접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에 팔걸이 같은 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앉아보면은요, 탈 때도 썩 그렇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 발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드룸 공간은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로 실내등 같은 거 조금 마무리 해줬으면은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은 남아 있고요. 아까 벨트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어댑터가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심플하면서도 운전석에 집중되어 있는 이 컨트롤들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타 보시면은 앞쪽에서는 뭐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벨로스터 N이 나왔을 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당시의 영상을 지금 다시 보면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조금 지났고 일반형 모델하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2020년형 퍼포먼스 패키지가 포함된 모델을 둘 다 타봤기 때문에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리브 매칭 부분인데요. 흔히들 그 힐앤토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RPM을 떨어뜨리지 않고 서킷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RPM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고 또 엔진 회전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 전자제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RPM을 띄워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요, 제가 일상에서 이 차를 한번 몰아보니까 수동 운전, 매뉴얼 운전에 서투르신 분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량의 엔진에 파워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고단으로 낮은 속도를 주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6단에서 거의 뭐 한 50km, 60km 정도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RPM만 튕겨주면 3단에서 막바로 5단 또는 4단에서 막바로 6단, 2단 정도는 위아래로 뛰어넘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세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 리브 매칭이 포함이 되면 스포츠 드라이빙 뿐만 아니고 일상주행에서도 시동이 잘 안 꺼지는 매뉴얼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도 더하면서 의외로 또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운전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앞쪽에 시야를 보시면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가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노멀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어 변속을 해보면서 제가 킥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3단 정도로 올려보고 M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이 치고 나가는 맛이 대단합니다. 전반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안정감도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배기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속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탑스피드는 5단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기어를 시프트 다운 했을 때의 그 팝콘 배기음도 이제 터널 안에서 제가 들려드렸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파방하고 터지는 거 들리시죠?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N 버튼을 눌렀을 때의 반응은 스티어링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으로 딱 바뀌면서 서스펜션도 굉장히 하드해집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 주행에서는 조금 허리에 부담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킷에서 주행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튀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일반 모드로 전환을 해보면 차가 또 나긋나긋하게 잘 조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왜냐면
이렇게 달리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좀 하드하게 세팅을 바꿔주고, 또 일상주행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튀거나 부담스러운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야간에 운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이 배기 사운드나 엔진음 같은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찍어봤습니다.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대용량 브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를 보셔도 붉은색으로 좀 더 큼직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9인치 건메탈 경량 휠, 약간 마이너스 2kg 정도 경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제로 타이어까지 매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브레이크 성능도 기존에도 워낙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좋아진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 테스트나 과격한 와인딩을 강하게 몰아붙여봐도 충분하게 브레이크가 버텨주는 모습을 줄곧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흔히 국산차에서 이 브레이크 성능만큼은 좀 보완돼야 된다, 브레이크는 튜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벨로스터 N, 그것도 퍼포먼스 패키지라면 또 예외가 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담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2,830만원인가요? 개소세 인하율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000만원대 후반에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또 재미있는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현대자동차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도 그랬고 또 리뷰할 때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브랜드는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만들지 않는 게 낫겠다지, 기술력이 모자라서 또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들겠다라는 회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벨로스터 N, 그리고 i30N, N 패스트백 모두 다 시승을 해봤는데 이 N 시리즈들을 타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차량인데요. 그래도 또 시대가 시대니만치 연비를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 최저 연비는 저는 6.5에서 6.8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km 정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댑티브나 스마트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인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7.3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약 한 3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의 수치고요. 조금 더 발끝 신공을 발휘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6단 기어의 기어비가 그렇게 촘촘한 편이 아니고요. 또 엔진의 마력이라든가 토크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는 주행을 할 때 이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를 많이 썼고요.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17km 초반의 연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려보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비를 한번 체크해보면 평균적으로는 약 7km에서 7.3km? 이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노멀 모드하고 에코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의 연비고요. 가장 연비가 안 좋았을 때는 6.5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기어이긴 하지만 이 차가 좀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는 썩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비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차에서 연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최근에 그 저배기량 고연비 차량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연비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에서 주행할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편입니다. 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단단하다기보다는 쫀득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스티어링의 반응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클러치가 조금 그런 표현으로 도관이 나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릎보다는 발바닥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 신고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발바닥이 조금 아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웬만큼 튜닝한 차량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나오셔가지고 튜닝을 한 차량들보다는 그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심 주행에서도 자동 미션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클러치에 대한 부담, 수동 기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매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실 때도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이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나 와인딩 로드에서 이 차를 운행을 하셔도 어느 정도 만족도,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도심에서 운전을 하시더라도 많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확실히 도심 주행에서는 이 클러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계속 클러치를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이 수동 기어 조작보다는 저는 왼발로 계속 클러치 페달을 밟아줘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을 운행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고성능 차량들, 스포티한 차량들을 보면 그냥 단단하기만 하고, 또 단단한 것까진 좋은데 실시 강성에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뭔가 좀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근데 벨로스터 N에서는 그런 모습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이 차를 만약에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또 약간의 뭐 궁극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차량, 예를 들면 뭐 서킷을 주행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고서는 웬만한 분들의 어떤 그 목마름, 달리기에 대한 목마름은 벨로스터 N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이 정도라고 하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 크게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가격이 2,800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언더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 아닌가 라고 느끼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도심 주행에서도 의외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앞쪽의 공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드룸 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 않다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도심 주행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보면 이 차의 실시 강성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부담스러운 그 단단함이 아니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드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차를 도심에서 아마 운행을 해보시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강하게 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바디킷이 앞쪽에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상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조금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해서 2개가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뒷마무리도 이렇게 댕댕, 이게 기분 나쁘게 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쫀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도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시트도 그렇게 불편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3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으로 N 버튼이 있습니다. BMW M이 아니고요, 벨로스터의 N 버튼인데 이걸 딱 누르게 되면 M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 예를 들면 스티어링이 좀 단단해지고 서스펜션도 단단해지고 이 가변배기도 좀 스포티하게 괄괄괄괄 하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튜닝을 하려면, 선택을 하려면 커스텀 모드를 들어가셔서 엔진도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리브 매칭 조절 가능하고 이 LSD도 조절이 가능하고 배기 사운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커스텀 모드에서는 전부 다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요, 한번 N 버튼을 더 누르면 커스텀 모드로 진입이 가능하죠. 모든 세팅을 가장 스포티하게 끌어올렸을 때의 모드가 지금 현재 모드인데요, 애석하게도 제가 서킷에서 주행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공도에서 주행을 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전달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리브 매칭하고 이 LSD,
전륜구동 차량이니까 아무리 밸런스가 좋다고 그래도 심하게 차를 몰아붙여 보면 언더가 확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차를 그냥 일반인이 제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야, 이 정도면 뉴트럴 아닌가? 이 차 4륜구동인가? 라고 잠시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게 뉴트럴한 느낌의 코너링을 보여줬는데요. 이 LSD라고 하는 장치가 제법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시 컨트롤도 가능한데요. 서스펜션, 스티어링, ESC도 각각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단계고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ESC는 노멀하고 스포츠, 그리고 완전히 끄는 오프,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네요. 이런 점들 잘 활용해서 운전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본인의 그 취향에 맞게 전자제어로 정밀하게 컨트롤이 되는 차량이니까 운전의 재미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도 전달을 드려봅니다. 이 차 정말 재미있고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타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정말 잘 만들었고, 또 시장에서 요구가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약간 늦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완성도 높은 이런 펑카를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연구하신 분들, 이 상품을 기획하신 분들한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어 서스펜션은 이 모드 간의 편차도 굉장히 명확하고 큰 편이고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주행을 할 때 노멀 모드에서 셋업이 일반 벨로스터보다도 훨씬 승차감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일반 모델하고 이 벨로스터 N의 노멀 모드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칭찬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단단한, 하드하다, 단단하다 이쪽보다는 쫀득한 느낌의 이 승차감이 저는 정말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렐리 P0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정도 승차감을 내준다고 하면 일상에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앞쪽은 머리 윗 공간이 주먹, 제가 뭐 키가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주먹 하나 반 정도, 거의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시트 포지션도 좀 낮고 머리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좀 쾌적한 편이다라는 점도 언급을 드려볼게요. 핸들링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기본 셋업 자체도 약간 묵직한 편이고, 또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감도 전해지기 때문에 국산차에서 제가 또 핸들링을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스웨드 재질은 저는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알칸타라라고도 하는데 이 재질은 저는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본격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기본 세팅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열선이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열선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역시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6단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2100rpm 정도, 2000rpm 조금 오버되면은 구현이 됩니다. 이 정도의 엔진 스펙이면, 지금 275마력이거든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더했기 때문에 275마력 정도면은 뭐 사실상 한 1700rpm 정도에서도 충분히 구현한데, 기어비가 달리기 위한 차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돼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단 수동기어는 제가 간만에 수동기어를 몰아봐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직결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반경도 짧으니까 좀 더 스포티한 맛이 있고요. 즉각적인 반응이 간만에 좀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시승하는 동안에 조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모드로 살짝 전환을 해보고, 기어를 좀 낮춰볼게요. 지금 3단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3단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킥다운을 해봐도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순간순간 치고 나가는 이런 재미는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박력 있는 느낌도 들고요. 이 직결감 좋은 기어는 사실 와인딩을 돌아보면 정말 이 벨로스터 N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발군의 기량을 발휘를 해줍니다.
팝빵하고 팝콘 튀기는 소리도 중간중간 들려주고 이 굉장히 반응이 뛰어납니다. 와, 이런 부분은 그 수입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는 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정말 재밌어요. 금액도 상당한 편인데요, 제가 운전이 조금 수동이 서툴러서 그렇지 런치 컨트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제로백을 테스트 해보셔도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조만간 출시를 앞두고 있는 DCT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루기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패션 자체도 튜닝이 잘 돼 있지만 부시 같은 것들, 이런 부품 하나하나도 이중 재질 부시를 적용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운전을 해보면 제가 하드하지 않고 쫀득하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요런 그 이중 재질 부시 같은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소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 가변 배기는 모두 간의 편차가 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셀에서 오는 반응, 그리고 스티어링에서의 어떤 전해지는 묵직함, 플러스 이 배기가 순간순간 변하는 이 배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있는데 제가 달릴 수 있으면 그 배기음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지금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지금 공사도 있고 달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 모드에서 배기음이고요, 요거를 커스텀 모드 다 스포츠 플러스로 최대한 스포티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려드리면 굉장히 박력 있는 느낌의 배기음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바방 하고 팝콘 튀기는 소리도 좀 나주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4단에서 바로 6단으로 넘어가도 전혀 차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이 파워 측면에서도 충분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SD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LSD 때문에 제가 코너링에서 뉴트럴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격하게 확 치고 돌아 나가 보면은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쭉 밀릴 것 같은 조건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여기서 밀리겠다, 언더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 돌리면 꿋꿋하게 버텨줍니다. 아주 쫀득하게 잘 버텨주고 라인을 굉장히 날카롭고 정직하게 그대로 쭉 읽어나가는 이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너링이나 와인딩, 특히 와인딩 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벨로스터 N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할 거예요. 차를 얌전하게 타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나가요. 밟는 대로 그냥 달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를 가지고 얌전하게 몰고 저처럼 지금 제가 평상시에 리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차량인데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19인치고 스포츠 타이어고 굉장히 시끄러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제가 너무 기대 수준을 낮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시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시승 차량으로만 약 25,000km 이상, 거의 3만 km 가까이 운행을 한 차량인데요, 이 정도를 시승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 사실상 한 10만 km 이상 탄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잡소리 같은 것들도 심하지 않고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JBL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특히 저음대가 단단하게 다가오는데 저는 의외로 중음대도 강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음은 일반적인 수준인데 중음대하고 저음대, 특히 이 중음대의 탄탄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벨로스터 N 퍼포먼스 패키지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